경제 뉴스 중에서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동아일보 보시죠. 자,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액수는 6,350만 원입니다. 4대 은행원 급여 평균 6,350만 원 보이시죠? 6,350만 원. 근데 이게 연봉이 아닙니다. 이게 상반기 6개월 동안 받은 급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제쳤다. 보통 사람의 연봉을 훌쩍 넘는 6,350만 원을 6개월 만에 벌었고 앞으로 6개월 더 일을 하면은 단숨에 1억 3천만 원 되는 겁니다. 자, 4대 은행, KB, 신한은행, 그리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특히 6,800만 원이래요. 근데 삼성전자, LG전자, 카카오 이런 대기업들보다 이런 4대 시중은행이 더 많은 돈을 벌었다. 근데 그 돈에 월급의 절대적인 비중이 이제 이자 놀이다라는 지적들이 뒤따르고 있는 겁니다. 뭐 은행이 이자가 주된 수입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대 마진을 너무 많이 남겨먹는다. 뭐 이런 지적들이 뒤따르는 거죠, 이인철 소장님. 맞습니다. 네. 국가가 은행업은 라이센스를 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는 국민의 혈세가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은행은 지금 이자 장사로 예금 금리는 낮게, 대출 금리는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연평균 60조 원 가까운 이자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든 금리가 높든 꾸준히 예대 마진 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은행원들의 급여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는 수출로 벌어오잖아요. 네. 수출에서도 이제 상반기 6천만 원 넘기 어려운데 여기는 지금 상반기 평균 4대 은행원의 급여가 6,350만 원. 근데 4대 금융지주는 1억 1,200만 원까지 받은 데가 있습니다. KB금융은 밝히셔도 됩니다. 단기. KB금융.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면 은행원 연봉은 연 2억 원이 넘어서네? 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서민들은 지금 고금리 대출을 허덕이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연체 우려 때문에 지금 빚을 탕감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은행들은 앉아서 이자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고 여기다가 이제 은행원들이 이제 보수 잔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금융소비자의 어떤 상생, 보호라는 측면에서 금융의 공공성이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은행권의 이자 수익을 가리켜서 이자 놀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 대출 같은 이자 마진에 기댄 금융기관 손쉬운 영업 행태를 이자놀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예대 마진 이런 부분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금융 수요자의 서비스로 돌려줄 방안 그리고 좀 더 금융에 있어서 혜택을 늘리고. 자, 예금 이자는 점점 낮아지고 대출 이자는 점점 높아져서 예대 마진이 연간 60조 원이라 하셨나요? 맞습니다. 야,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이거는? 사실은 뭐 은행업이 앉아서 정말로 예금과 은행 예치자들의 예금과 그리고 이제 대출로 먹고 쓴다 하더라도 네. 지금 평균 보니까 이제 시중은행들의 경우에는 예대 마진 차가 한 1.5% 내외, 인터넷 전문은행은 2.5%가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의 예금은 2%대, 3%대인데 네. 대출을 받으러 가면 4에서 5%, 6%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문제는 정부가 지금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한다고 하니 네.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예대 마진 차를 더 높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지금 고금리, 고이자 구조 속에서 금융사의 이자 잔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은행은 돈 예치보다는 운용, 투자를 좀 해야 된다. 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를 좀 다변화해서 좀 경쟁력 있는 IPO라든가 M&A 중개라든가 이쪽 부분으로 좀 금융 수익 이자 구조를 좀 전환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 경제부 금융을 출입해 봤는데 그 은행권 사람들을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은행이 돈을 예금한 걸 가지고 또 빌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이자 수익이 은행의 주된 수입이다. 근데 이자 수익을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들을 금융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단 말이죠. 정우성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은행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뭐 전 세계 어느 국가가 됐건 간에 네. 뱅커들은 돈을 많이 벌죠. 많이 그렇죠. 버는데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은행은 사실상 뭐 과점 체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A 은행을 가서 거래를 하나 B 은행을 가서 거래를 하나 별로 차별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거의 만약에 비슷하다는 저희가 거죠. 이제 물건을 사거나 어떤 가게를 갔을 때 여긴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이 많다라면 자연적으로 어떤 특정한 가게를 제가 가게 되고 이 가게가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이런 경쟁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 은행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은행 가서 빌리나 B은행 가서 빌리나 뭐 C은행 가서 빌리나 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가까운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자기 급여 통장을 받는 거래 은행과 그냥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 과정 구조 속에서 안정적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소위 카르텔을 만들어서 네네, 그럴 수 이자는 높게 받고 빌릴 때는 뭐 이자를 많이 받고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는 높아지고 뭐 이런 형태로 경쟁이 없는 게 진정한 우리나라 은행권들의 문제점이고 이런 경쟁이 없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우리 금융회사들이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이 근본적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더 열심히 무슨 국가적 부를 키우는데 기여를 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직원들에게 그 많이 번 돈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건 문제가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뻔한 사람들을 상대로 뻔한 돈을 벌기 때문에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쟁을 해서 국제적인 어떤 이 볼륨을 키울 수 있는 방안들을 은행권들이 좀 더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